기계음이 천천히 이어졌다. 숨과 숨 사이 아주 짧은 틈이 있었다. 그 틈에서 들려왔다. 오랜 세월 참아온 내 숨소리가. 그때 손끝에 온기가 느껴졌다. 깜짝 놀라 시선을 내리니 내 손 위에 누군가의 손이 조용히 포개져 있었다. 작은 숨결이 일정한 리듬으로 닿았다. 겨울 병실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 손은 유난히 따뜻했다. 며느리였다.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갠 채 그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차갑고 단단하던 마음이 그 손의 무게 아래서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동안 내게 등을 돌리던 손이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묵은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갔다. 눈을 감고 있던 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창문 틈새로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얇은 천 뒤로 먼지가 부유하듯 빛이 흩어졌다. 그 빛 속에 아직도 내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이 있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며 조용히 부르는 소리. 그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바꿨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했지만 그 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렸다. 그 순간 알았다. 사람은 결국 미움보다 사랑으로 남는다는 걸. 서운함도 후회도 다 시간이 데워놓은 마음의 잔향이었다는 걸. 이름은 박영순. 올해 78입니다. 지금은 병실에 누워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네요. 이불 너머로 전해지는 냉기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립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결국 온기를 찾으며 늙어가는 거라는 걸요. 젊은 시절의 하루는 늘 불빛으로 시작됐습니다. 해 뜨기 전 부엌등을 켜면 하얀 형광등 아래 김이 서리고 냄비가 달아오르기 전 들기름 향이 났습니다. 그 냄새가 하루의 시작이었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옷을 다림질하며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가 내 삶의 박자였죠. 앉을 자리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 식은 국 한 숟가락을 뜨면 엄마, 나 물, 여보, 간장 좀. 그 소리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땐 그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게 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이름은 점점 흐려졌고 내 시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결심했다. 난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리라. 그저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자고. 하지만 세상은 늘 내 결심을 시험했다. 며느리는 또렷하고 깔끔한 아이였다. 단정하고 계획적이고 모든 게 정확했다. 처음엔 참 든든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정확함이 내 마음을 찔렀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바람이 스쳤다. 문이 살짝 닫히는 느낌. 말은 남았는데
정은 빠져나갔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날 밥상 위엔 김이 식고 마음도 식었다. 명절 부엌에 나란히 서 있을 때면 전 부치는 냄새와 기름 소리가 섞였다. 쉬세요, 어머니. 괜찮아. 난 이게 좋아. 그 말들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 아이는 배려했고 나는 섭섭했다. 나는 애썼고 그 아이는 미안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눈을 잘 안 보게 되었다. 그럴 때면 부엌 한쪽에 놓인 김 서린 창문만 바라봤다. 창밖으론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늘 겨울빛이었다. 어느 봄날 손주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갔을 때였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이 예의 바른 미소에 가려 있었지만 내 귀엔 왜 왔냐로 들렸다.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흐릿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 오늘도 괜히 갔나? 그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며칠 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가 바빴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짧은 말 한 줄 뒤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 식탁 위 국이 식는 동안 나는 한참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오래도록 쓸쓸했다. 여름날 오후 손주 옷을 사서 들고 갔는데 어머니,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반품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정직하게 들렸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다. 그냥 입히면 될 텐데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삼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내 마음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명절 준비가 시작됐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다 해볼게요. 편히 계세요. 그 말이 참 따뜻했는데 손끝은 허전했다. 칼을 들 손이 없으니 괜히 옆에서 물만 끓였다. 그 냄비 속물이 내 마음 같았다. 끓어오르다가 이내 식었다. 어느 날은 작은 상자 하나를 준비했다.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 목도리. 겨울이 오니까 목 따뜻하게 해.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는 이런 색 잘 안 써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지만 그날 밤 내 손엔 그 목도리의 부드러운 실감이 오래 남았다.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남겨진 빈자리의 감촉이었다. 그런 작은 실망들이 하나둘 마음 밑에 쌓였다.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고 결국 나도 모르게 스스로 벽을 쌓았다. 표면은 고요했지만 그 밑은 차가웠다. 남편이 떠난 해 겨울 눈이 천천히 내렸다. 집 안엔 국물 냄새와 빨래 말리던 비누향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남편의 안경이 있었다. 신문이 반 접힌 채 그대로였다. 그 평범한 풍경이 세상에서 제일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은 커졌고 나는 작아졌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흐릿해졌다.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다.
숨이 가빠지고 걸음이 느려졌다. 의사가 말했다. 며칠은 입원하시죠. 그 말이 참 조용하게 들렸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다. 창밖에 눈이 천천히 녹아내릴 때 기계음이 내 옆을 지켰다. 삐삐.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문이 열렸다. 낯익은 발소리. 며느리였다. 어머니, 그 손엔 작은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죽 끓였어요. 미음도 조금 넣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병실 공기를 덮었다. 쌀 냄새, 들기름 냄새, 그리고 집의 냄새.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가슴이 먹먹했다. 그건 미움이 녹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매일 병실로 왔다. 아침엔 미음을 데워주고 점심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였다. 저녁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다. 잘 쉬세요, 어머니. 어느 날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손이 많이 차세요. 그 아이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마음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오랫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았다. 며느리가 출근하던 어느 날 탁자 위에 도시락 하나를 두고 갔다. 점심시간이 짧아서요. 같이 먹어요. 밥 위엔 멸치볶음, 그리고 조심스럽게 볶은 시금치. 서로 말은 없었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대화가 되었다. 그 한 끼가 세월의 벽을 녹였다. 며칠 뒤엔 약 봉투 밑에서 쪽지가 나왔다. 오늘은 날이 차요. 저 대신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글씨가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 종이를 손에 쥐자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적은 순간이었다. 퇴원 하루 전날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잠깐만 나와요, 어머니. 병원 뜰의 벤치에 앉았다. 낙엽이 천천히 바람에 흩날렸다. 햇살 냄새가 났다. 그 그스의 냄새가 좋았다. 이렇게 나와보니 좋죠. 그래, 햇살 냄새가 참 좋다. 그 한마디에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눈웃음을 지었다. 햇살이 우리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마음속 겨울이 완전히 녹았다. 며칠 뒤 며느리가 손톱을 깎으며 말했다. 이제 이런 것도 제가 해야죠. 괜찮아. 내일도 많잖니. 아니에요. 전 이런 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되어준다는 것, 그건 내가 살아온 이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어머니, 저 요즘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왜?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억지로 삼켰던 눈물이 고요하게 흘렀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서로 늦게라도. 그 말에 며느리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국물 김처럼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삐삐. 기계음이 다시 들렸다. 의사와 간호사가 조용히 움직였다.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그 사이로 들려온 건
손끝에서 전해지는 맥박의 리듬. 어머니, 무서우세요? 아니, 이젠 괜찮아. 내가 있어서.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다. 기계음보다 더 길게, 더 따뜻하게 남았다. 이제는 안다. 미움은 언젠가 사라지고 남는 건 그때의 손, 그때의 온기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남는다. 국물 김이 천천히 병실을 감쌌다. 햇살이 커튼 위를 스쳤다. 눈을 감았다. 오늘은 평온으로 기억하고 싶다. 오늘은 미움 대신 사랑으로 남는다. 평온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어요? 전체 이야기는 채널 상단에 있습니다.